안녕하세요. 평범한 아이도 영재고, 과학고 보낼 수 있는 비법 공개라는 제목 보고 오신 거 맞죠? 바로 그 비법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매일 10분씩만 네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 책도 보고 인터넷도 조금 찾아보는 거야. 다 읽고 나면 간단히 느낀 거나 알게 된 점을 짧게 적어보자 라는 말을 들으면 평범했던 아이도 영재고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핵심은 아이들이 단순 흥미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흥미를 글과 서류로 체계화해서 지식 재산을 실제로 축적해보는 경험을 쌓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루에 10분이라도 내 글을 읽고 쓰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말씀드려요. 이 습관만 잡혀 있어도 나중에 입시 서류든 대회 서류든 준비할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미 쌓아둔 자료와 경험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대치동 소수에게만 공유된다는 바로 그 비법입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님이 제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는 과학을 정말 좋아해요.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직접 실험하거나 만들기 활동을 더 재밌어 하죠. 그런데 명문 특목고나 영재고, 과고 입시를 생각해보니 과연 이대로 흥미만 갖고 있어도 될까? 라는 고민이 드네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런 고민은 꽤 많은 부모님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과학을 좋아하는 건 분명 훌륭한 시작이지만 그 좋아함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으로 연결할지가 막막하신 거죠. 왜냐하면 특목고, 영재고, 과고에서는 이 학생이 과학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탐구 활동을 실제로 해봤고 그에 따른 성과나 결과물이 있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단순 작업은 로봇이 대체하고 지식을 활용하는 업무는 인공지능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결국 사람에게 남는 건 지식을 소유하고 그 지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능력을 갖춘 집단이 되죠. 똑같이 지식으로 일만 하는 지식 노동자라면 어느 순간 AI에게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지식 노동자가 아니라 지식 소유자, 더 나아가서 지식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누군지 궁금하실 수 있겠죠.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동시에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실험과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연구실에서 주로 실험 세팅 업무를 맡아왔고 이를 바탕으로 플로우 스튜디오라는 스타트업 창립에도 참여했어요. 저희는 한국형 MBA를 개발 제조하는 과학실험 교육 스타트업인데 2024년에는 미국 CES에서 최고 혁신상 그리고 2025년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식 노동자에서 벗어나 지식 소유자로 거듭나기는 제게도 여전히 진행 중인 실제 도전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여러분과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지식 소유 계급에 속할까요? 단순히 대기업에서 일하거나 연봉이 높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사실 핵심은 지식 그 자체를 내가 소유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만의 기술로 특허를 내거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창업을 하거나 저작권이나 상표권 같은 지적 재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대표적이죠. 반대로 지식 소유 계급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나 실험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 결국 대기업이나 연구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귀속되고 정작 본인은 톱니바퀴처럼 소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런 현실을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대에 몰리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 자격증이 생기고 이는 언제든 창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되니까요. 의료 영역은 대표적인 지식재산 라이센스 사업이고 의사 면허가 있으면 적어도 지식 소유층에 한 발을 더 딛는 셈이라서 개인 병원을 열든 의료 관련 사업을 운영하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죠.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식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먼저
아이가 좋아하는 과학 분야에서 시작하되 그 호기심을 결과물로 남기는 경험을 꼭 해보게 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운영하는 수업이나 제가 창립에 참여한 플로우 스튜디오에서도 MBL 맞춤 제작과 개인별 과학실험 주제 컨설팅을 통해 아이가 직접 실험 주제를 찾고 연구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후에는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 논문, 특허, 저작권, 출판, 사업 아이템 같은 지식 재산 형태로 남기는 과정을 가이드해요. 여기서 아이가 내가 해본 연구가 공인된 형태로 인정받았다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쌓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학이 재미있었는데 이걸로 상도 받고 특허 출원도 할 수 있네 라는 깨달음을 얻으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창출하고 소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몸소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또 다른 이유와도 맞물려 있어요. 올해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연간 대한민국 10대 자살자 수가 무려 1,700명이라고 해요.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하더군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 공부 잘해라 라는 말만 강조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부 잘해서 서울대 의대 진학 후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버는 삶도 의미 있죠. 하지만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도 얼마든지 살아남아서 잘 살 수 있는 사회여야 하지 않을까요?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는 줄어들 텐데 그러다 낙오했다고 해서 또다시 자살을 선택하는 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해도 탐구 활동을 통해 지식 재산화 과정을 배우고 그걸 기반으로 지식 소유자 계급에 들어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누가 됐든 이런 기회를 통해 AI 로봇 시대에서도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정말 과학을 순수하게 좋아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좋아함만으로는 입시나 미래 진로에 한계가 있어요. 반면 즐겁니? 그럼 아예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작든 크든 결과물을 남기는 습관을 갖추면 명문고 입시에서도 큰 무기가 되고 아이 스스로도 나는 나만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죠.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아이가 다루는 작은 실험이 지식 소유 계급으로 가는 첫 관문일 수도 있고 거기에 올라서지 못하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도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지식을 빼앗기거나 이용만 당하고 소모품처럼 버려질 위험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지식 재산이 있으면 로봇과 AI의 도움을 받아 윤택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집에서 아이가 갑자기 뭘 만들고 싶다고 하거나 실험 도구를 들고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흥미있구나 좋다 해서 그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너만의 결과물, 재산으로 남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특히 특허, 논문, 보고서, 출판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한 발짝씩 지식 노동자가 아닌 지식 소유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당장 특목고, 영재고, 과고 입시에도 큰 무기가 되고 더 나아가 AI와 로봇의 시대에도 대체되지 않을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이 준 지식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식의 근본을 만들고 소유한다면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아이들이 실제로 지식 재산을 확보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난 지식 건물주야 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함께 힘내봅시다. 감사합니다.